Emission of CO2 must have a price. A price on CO2 that incentivizes consumer, producers and innovators to choose the clean technologies. 뭐냐면요, 탄소를 많이 배출하는 물건을 유럽에 수출을 하고 싶으면 그에 해당하는 가격을 더 부담해라. 관세 같은 거를 붙이는 거죠. 그래서 이제 우리나라 철강이나 석유화학 같은 거, 반도체까지를 포함하여 유럽에 수출을 하려면 그 가격만큼을 더 지불해야 하기 때문에 경쟁력이 떨어지게 되죠. 그래서 다른 나라와의 무역 경쟁에 있어서 탄소 국경 제조가 들어오는 것은 굉장히 우리나라 입장에서는 큰 타격이 될 수 있다. 그에 대한 대비를 해야 된다라는 것이고요. 유럽의 우리나라 수출 규모가 한 9개 품목 정도 되는데 약 7조 7천억 원 정도 수출하고 있습니다. 그 제품들 대부분이 탄소 다배출 산업 물건들이에요. 그래서 이 에너지 안보가 중요해지고요. 에너지 안보는 결국 국가 안보, 전체적인 안전 시스템하고도 연결이 되게 됩니다. 그래서 이제 우리가 한탄만 하고 있을 수만 없어요. 그래서 이 탄소 국경세 같은 탄소 중립 비용, 탄소 중립 가격에 대비하기 위해서는 이제는 우리가 뭔가 다른 아이디어들을 내고 조금 더 적극적으로 나서야 될 때라고 생각합니다. 근데 이제 탄소 중립을 만약에 안 한다. 그러면 이게 유럽이라든가 나중에 또 미국에 제품을 수출 못 하는 거잖아요. 우리나라도 그걸 알고 있지만 사실 중국 같은 경우는 지금 아직 많이 그렇게 안 하고 있는 제품들이 많은데 그런 것들이 어떤 수출의 장벽이 되는 건가요? 그러니까 중국은요, 옆으로 길죠. 그게 무슨 뜻입니까? 그러면 태양광도 몽땅 사막에다 깔 수 있고요. 일단 수력이 한 300기가와트 정도 있는, 그게 우리나라 전체 전력 생산량의 한 2.8배. 우와, 그거만으로요? 수력만. 그다음에 중국은 정부 주도로 깔 수가 있습니다. 송배전망. 그러니까 쫙 깝니다. 그래서 우리보다 어찌 보면 조금 더 빨리 대비가 될 수도 있습니다. 맞아요. 저희가 이제 2050년에 탄소 중립을 달성하겠다고 작년에 선언을 했습니다. 정부는 2년 전 120여 개국이 2050년까지 탄소 제로 목표에 합의한 후 유럽연합과 중국, 일본 등이 연이어 탄소 중립을 선언하는 등 우리도 적극 동참해야 한다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조만간 장기 저탄소 발전 전략을 마련해 국무회의를 거쳐 유엔에 제출할 계획입니다. 2030년까지는 2018년도 대비 40%를 감축하겠다. 이런 계획을 야심차게 발표를 했고요. 그런데 우리나라가 지금 현재 가지고 있는 설비 용량은 한 30기가와트 정도입니다. 근데 2030년까지 그 재생에너지를 달성하려면 적어도 125기가와트 정도는 설치를 해야 돼요. 25기가. 근데 지금 우리가 갖고 있는 거에 뭐 4배, 3배 정도를 해야 되죠. 8년도 안 남았는데요? 가능한가요? 그래서 물리적으로 시간이 너무 부족합니다. 어떡해. 이 IEA 국제에너지기구 사무총장인 파티 비롤이라는 사람인데 이분이 In the 70s, we had only an oil crisis. And now we have oil, natural gas, coal, electricity prices. They are all going up off the roof. 이게 토탈 패키지로 위기다라는 이야기를 했습니다. 어떡하면 좋아. 근데 그 예전에 석유 위기, 그러니까 오일 쇼크가 있었을 때 그거를 극복하는 데에서 한 10년 정도 걸렸다고 알고 있는데 그렇다면 이번 위기는 도대체 얼마나 걸려야 이게 해결이 될 수 있을지 그게 걱정입니다. 네, 그때 위기는요. 일단 석유가 가격이 많이 뛰어서 생긴 위기지 않습니까? 가격이 뛰면 어떤 일이 벌어지나요? 투자자들이 투자를 하게 됩니다. 가격이 비싸니까 개발을 하죠. 석유를 다시 안 쓰겠다는 그런 생각은 그 당시에는 못했을 것입니다. 그러면 석유를 다시 사용할 거니까 많이 개발을 해서 팔면 큰 돈이 되겠지라고 이제 개발자들이나 금융권에서 투자를 해서 다시 가격 안정화 가는 과정을 갈 수 있죠. 근데 지금은 탄소 중립으로 저희가 진행을 하고 있기 때문에 화석연료 가격이 비싸다 보면 다시 투자하시는 분이 아무도 없습니다. 최근에 이제 이 탄소 중립과 ESG가 강화되면서 화석연료를 투자하려고 해도 할 수가 없습니다. 더 이상. 수요 감소 없이 공급 부족을 해결할 방법이 생각보다 쉽지 않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 에너지 전환이 결국은 화석연료 가격 안정으로는 쉽지 않을 거고 재생에너지를 어느 정도
확보해야만 가능한 방법으로 진행될 거다. 근데 이 재생에너지를 생산하고 여러 가지 설치를 하고 하는 것들이 국가가 이런 산업을 일으키고 국가가 그 산업을 부양하기 위해서 엄청나게 많은 돈이 필요해지게 됩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재생에너지를 구축하는 데는 상당한 시간과 그에 따른 비용을 들여야 된다는 것이고 국민들이 그에 대한 비용을 지불할 의사가 있어야 된다는 겁니다. 그리고 태양광이라고 하는 것은요. 옆으로 긴 나라들이 하는 겁니다. 시간대가 한 4개, 5개. 그러면 태양이 이렇게 돌면서 여기 비추고 하면 여기서 발전해서 이쪽으로 쭉 보내주면 되겠죠. 그러니까 우리나라는 근데 그에 비하면 우리나라는 아니네요. 시간대가 하나밖에 없어요. 하나밖에 없어. 미국, 중국, 사우디. 호주 이렇게 옆으로 길고 땅이 큰 나라들 이런 데가 지리적 환경이 좋아서 우리 해도 세잖아요. 효율이 높습니다. 근데 우리나라는 장마도 들고 구름도 끼고 하지 않겠습니까? 그러면 태양광은 한 3.5시간 정도 평균적으로. 그럼 나머지 20.5시간은 도대체 뭘로 전기를 공급할 거냐? 라는 대책이 필요해지게 됩니다. 풍력도 바람이 불었다 안 불었다 하겠죠. 뭐 우리나라 뭐 다 왔다 갔다. 넓은 나라는 여기가 불고 여기가 불고 뭐 이런 게 있는데. 풍력도 22%에서 25% 정도 효율을 가져온다고 저희가 생각합니다. 그런데 우리 남해안 쪽에서는요. 바람이 한 7m/s로 붑니다. 근데 유럽의 북부 지역은 10m, 뭐 13m 이렇게 북쪽에서 북극에서 불어오는 바람이 있기 때문에 그에 비하면 저희는 굉장히 열악한 위치에 있다고 말씀드릴 수 있겠죠. 자, 그렇다면 20.5시간을 어떻게 해결할까요? 이걸 고민해야 돼요. 전기 끄고 촛불 켜놓고 이제 나는 글을 쓸 테니 너를 떠고 전기는 많아도 안 되고 적어도 안 됩니다. 생산이 되자마자 사용해야 합니다. 그렇지 않으면 많아지면은요 60Hz를 맞춰야 되는데 그게 많아지면 송배전망을 다 파괴시킵니다. 갑자기 전력이 늘어나서 사용을 안 하면 그다음에 부족하면 또 정전이 나죠. 그러니까 많을 때는 어떻게 해야 될까요? 저장을 해야 되겠죠. 저장이 되나? 에너지 스토리 시스템이 필요해집니다. 그걸 ESS라고 부르고요. 그러니까 에너지 저장 장치라고 할 수 있겠죠. 근데 이 ESS를 당연히 많이 달면 좋겠죠. 태양을 많이 달고 ESS도 많이 달면 저희가 많이 발전시켜서 많이 저축하고 그걸 저녁에 쓴다. 편하겠습니다. 되게 좋겠죠. 근데 왜 문제가 뭐가 있어요? ESS가요 비쌉니다. 가격이. 그러니까 태양광만 달아서 되는 문제가 아니다. 여기에는 에너지 저장 장치가 따라와야 된다. 근데 그 에너지 저장 장치는 니켈, 코발트, 망간 이런 주요 광물 자원이 동시에 들어가게 됩니다. 근데 그 광물 자원이요 올해 5배 올랐습니다. 와, 많이 올랐다. 계속 오르고 있습니다. 다 오르네요. 우리나라에서 다 안 나죠. 그 니켈, 망간 이런 애들. 하나도 안 납니다. 자, 그러다 보니 태양광 패널과 배터리를 누가 많이 생산하나요? 어떤 나라가? 중국이죠. 그래서 미국이 들고 나온 게 뭐다? IRA. 인플레이션 감축법을 들고 나와서 We risk losing our edge as a nation to China and to the rest of the world's catching up. That stops now with investments like we're celebrating here today. 자국에서 그러니까 미국 내에서 소재와 부품의 배터리와 태양광 패널에 관련된 광물 자원, 소재 부품을 다 미국 내에서 해라. 라는 거죠. 중국에게 돈이 너무 많이 들어가고 있으니까. 그래서 이 문제가 심각한 인플레이션을 또 일으키게 됩니다. 중국산보다 싸게 미국이 생산할 수 있을까요? 없습니다. 그리고 이게 공해 물질이 꽤 많이 나옵니다. 광물 자원을 가공하는 과정에서. 그래서 중국에서 많이 해요. 근데 이걸 미국으로 가져가면 환경 규제를 또 다 맞춰야 됩니다. 그러면 가격은 더 높아지고 이 광물을 파는 셀러들의 입장에서도 싸게 팔 이유가 없습니다. 다들 필요로 하거든요. 가격을 계속 올리게 되는 가격 구조도 바뀌고 있습니다. 그러면 어떻게 할 수 있을까? 우리 지정학적인 한계, 지리적인 한계를 어떻게 넘어설 수 있을까를 고민해야 되는 거죠. 그래서 태양광하고 풍력만 가지고는 탄소 중립이 우리 입장에서는 쉽지 않은 게 사실이다 라고 말씀드릴 수 있겠죠.